로스앤젤레스가 미국에서 쥐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푸드스탬프 지급이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다음 주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됩니다. FBI가 할로윈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들을 미시간주에서 체포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경호차장과 재회했고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에서 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쥐가 많은 도시 순위를 매겨온 미국 해충 퇴치 전문 회사인 오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키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시카고가 매번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위로 밀렸고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위험한 쥐의 도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먹거리, 북적이는 상업지구부터 으슥한 골목길까지 쥐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오키는 분석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약 4천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가구 식비 지원 핵심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혜택 지급이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전체 미국인 평균 8명 중 1명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셧다운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 여파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농무부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스냅 프로그램에 배정돼 있는 연방자금이 10월 31일을 기점으로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셧다운이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수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월별 식품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다음 주 진행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이미 판단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5일 진행합니다. 의회가 고유한 관세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가 5일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주말 헬로윈 행사를 노린 테러 모의 용의자를 미시간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에 오늘 아침 미시간주에서 FBI가 잠재적인 테러 공격을 맞고 복수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이들은 주말 헬로윈 행사 공격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국장은 이들이 어떤 테러 공격을 모의했는지 자세한 혐의 사실은 곧바로 공개하지 않은 채 향후 세부 사항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어린 시기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9살, 10살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조금 사용하는 아이들보다 읽기, 어휘, 기억력 검사 결과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9살과 10살 아이 6,000명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습과 기억력 검사 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쓰는 아이와 조금 쓰는 아이들이 지금 보이는 사소한 차이가 3년 후, 5년 후에는 더 큰 격차로 벌어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틀 연속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호위무사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장과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신문 과정에서 특검팀이 김건희라고 호칭하자 여사를 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약 4년간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8살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에게도 모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